여러분, 뇌질환 치료의 다음 전쟁터요? 그건 어떤 신약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그 약을 어떻게 뇌 속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이 배송 기술 전쟁의 최전선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을 치료할 때 약 자체의 효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배송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뇌에 약을 보내는 게 그렇게나 어렵다는 걸까요? 모든 신약 개발자들의 머리를 싸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 주범이 바로 뇌혈관 장벽, 영어로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우리가 줄여서 흔히 BBB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뇌를 외부 침입자로부터 지키는 철옹성 같은 방어막이죠. 이 BBB가 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걸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요. 세상에서 제일 핫한 클럽 입구를 지키는 정말 깐깐한 가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나 들여보내주지 않는 바로 그 가드요. 와, 이 선택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보세요. 산소나 영양분처럼 우리 뇌에 꼭 필요한 애들은 VIP처럼 통과시켜주는데 독소나 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가차없이 막아버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를 치료하려고 만든 약물 부부 있잖아요. 그중에 무려 98%를 외부 침입자로 딱 간주하고는 그냥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와, 100개를 보내면 98개는 문 앞에서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장벽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 어마어마한 장벽을 뚫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도전장을 내밀었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이 기술 전쟁의 판을 깔았다고 할 수 있죠. 그 첫 주자가 바로 거대 제약사 로슈입니다. 이들이 브레인 셔틀이라는 플랫폼으로 정말 오랫동안 이 분야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로슈 같은 공룡 기업이 10년 넘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문제만 풀면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업계 전체에 그냥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슈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현재 이 분야의 표준, 그러니까 기준점을 제시하는 회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디날리 테라퓨틱스죠. 이 회사의 TV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트랜스페런 수용체, 즉 TFR이라는 특정 문을 열쇠처럼 이용해서 뇌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업계의 표준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이 업계 표준 기술에 혹시 치명적인 약점 같은 건 없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새로운 도전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디날리가 사용하는 그 TFR이라는 통로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의 철분 수치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철분을 필요로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통로를 약물 배달용으로 계속 쓰다 보면 혹시라도 이 본래의 중요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던 거죠. 바로 이 균열이 경쟁자에게는 활짝 열린 기회의 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기회의 문을 열고 들어온 도전자 ABL 바이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완전히 다른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ABL 바이오의 기술 이름은 그래바디 비온입니다. 이들의 전략은 아주 명쾌했어요. 바로 표적을 바꿔버린 겁니다. 기존 표준 기술이 가진 잠재적인 안전성 이슈, 즉 철분 대사와 관련된 TFR을 피해서 세포 성장과 생존에 관여하는 IGF-1R이라는 전혀 다른 문을 공략한 거죠. 이건 뭐랄까? 경쟁자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면서 우리는 더 안전한 길로 간다고 선언한 아주 영리한 한 수였어요. 그리고 이 도전자의 영리한 전략이 그냥 가능성으로만 머물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글로벌 제약 공룡이 나타나서 이 기술에 엄청난 신뢰의 도장을 꽝 찍어준 거죠. 글로벌 제약사 일라일 릴리가 ABL 바이오의 기술 가치를 얼마로 봤을까요? 총 계약 규모가 무려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물론 이건 개발 단계가 모두 성공했을 때 받는 총액이긴 하지만 이 숫자 하나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이건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가 너희 기술 우리가 보증한다고 시장에 대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동안 시장이 가졌을지 모를 이 기술 진짜 괜찮을까 하는 의심,
그 리스크를 릴리가 그냥 한 방에 없애준 셈이죠. 이제 그래바디비는 그냥 유망한 기술이 아니라 릴리가 픽한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현재 경쟁 구도가 한눈에 들어오죠. 기준점인 디날리는 TFR을 무기로 이미 검증된 효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전자 ABL 바이오는 IGF-1R을 가지고 우리는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효능 대 안전성, 이 두 개의 거대한 서사가 지금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승자는 앞으로 뭘 보고 편당해야 할까요? 시장이 앞으로 어떤 데이터에 주목하게 될지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이나 업계 전문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5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첫째, 뇌 노출도. 똑같은 양의 약을 투여했을 때 과연 누구의 기술이 약을 뇌 속으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느냐?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성. 정말로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 없이 안정한가? 이게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확장성이에요. 지금 만드는 항체 약물에만 쓸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약도 배달할 수 있는 만능 트럭이냐. 넷째는 파트너의 행동입니다. 파트너인 릴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투자나 협력을 발표할 것인가. 마지막 5번째, 경쟁 구도의 변화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TFR은 아닌가 보다 하고 IGF-1R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가.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미래의 표준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ABL 바이오가 던진 안전성이라는 이 강력한 승부수가 과연 실제 임상 데이터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게 증명되는 순간, 그래바디비는 단순히 대안이 아니라 현재의 표준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시장은 이제 그 최종 데이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